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에 5포인트 하락했다가 위로 13포인트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 11포인트가 내려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수요일 야간 선물은 0.98% 하락했었고요. 이때 외국인은 872억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1.25% 하락 출발 후에 위아래 고변동성을 보인 채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부동산과 환율을 고려해서 3연속 2.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발표 있고요.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과 마이클 바 연준 이사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 후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10%의 지분 인수 후 첫 번째 실적 발표입니다. 현재 매출은 13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센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 현황을 살펴보면요. 콜옵션은 154억 원으로 평균 수준이 잡혔고요. 풋옵션은 332억 원으로 평균 이상 거래가 잡혔습니다. 어제 콜보다는 풋에 조금 더 거래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제 요 블록딜 옵션 추정되는 자리는 어제 리뷰 영상에서 언급드렸고, 오늘은 10월 23일 이제 주요 블록딜 옵션 자리를 추정해 보면 12월물로 540콜, 540풋, 525풋, 520풋 정도가 거래됐고요. 1월물로는 575콜, 그 다음에 2월물로는 540콜, 54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블록딜 거래가 다소 좀 줄어들었죠. 하루 정도는 좀 축소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 달 만에 약 1조 달러 이상 늘어나며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4,693조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사례라고 AP통신이 분석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월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자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시장에는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가 생겨났지만 미국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습니다. 중국의 사중전회가 23일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사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 11명이 대폭 교체되었고 2026년에서 2030년의 경제 사회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장은 일단 변동성 장세였죠. 평소보다도 더 거칠게 움직인 하루였죠. 자, 보시면 아주 요리조리 움직임이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일단 원웨이 장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죠. 확률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나오긴 했지만 연중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래로 간의 원웨이 하락장인가? 아니죠. 위로 간의 원웨이 상승장인가? 아니죠. 계속 결국에는 자리 잡고, 물론 내용적으로 조금 여기서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린 감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위클리 관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서 외국인이 여기서 손실 전환을 만들었더라고요. 위클리 옵션에서. 물론 빠르게 이제 콜 옵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양매수 중에 콜 옵션이 살아났지만 또 이 과정에서는 풋옵션을 살리면서도 기존에 살아났던 콜옵션이 다시 녹으면서 종합적으로는 수익을 지키던 오전장까지 개인들의 콜이 살아나면서 양매수 포지션에서 상승 쪽으로 위클리 수익을 지켜오던 개인들의 손실이 발생한 그런 만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콜매도로 계속 불리한 상태에 있던 금융투자의 옵션, 위클리 옵션은 살아나면서 금융투자가 외국인과
개인들의 손실금을 이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었던, 예,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와 다르게 완전히 반전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 잘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야간 선물 영향으로 하락 출발 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로 초반 고가 대비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때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1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자 블루라인 여기 살짝 있습니다. 1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 외국인과 방향을 타네? 그럼 외국인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어차피 급하게 선물을 누를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위에서 분할 매도 세팅을 더 하려고 할 것이고, 현물도 분할로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길 그런 채비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뭐 풋옵션을 지금 11월물로 한 230억 정도 모아왔지만 실제로는 외과의 물량을 크게 모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주고 무리하게 밑으로 개인들의 수익을 줘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반등도 좀 준비해야 될 때였는데, 즉 지지 후 되돌림 반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어제 지켜냈던 자리가 어디였죠? 자, 어제 전일에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자리였죠. 자, 어제랑 사실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수급의 구조와 개인 현물 매수, 개인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에서 거래되는 거, 그 다음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굉장히 어제와 흡사한 움직임이 오전장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어요. 떨어져서 돌릴 때. 무슨 말이에요? 전일 그걸 근데 압축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일 이렇게 빗각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왔던 것과 빗각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왔던 거, 전체적으로 수급의 구조 시스템이 약간 비슷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압축했었다. 어제를 압축해 놓은 형태 같다라는 말씀을 방송 중에 드렸죠.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좀 변수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제 지켰던 자리가 여기였죠. 자, 여기 구간 같은 자리입니다. 비슷한 자리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요 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올라오는 자리 비슷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일봉상 강한 빗각 추세대. 자, 여기 지켰던, 여기서 지켰던 자리, 지키면서 추세를 유지해온 그 자리에 도달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지 후 되돌림 반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어제 지켜냈던 선물 일봉 빗각 추세대에 근접했었고요. 짧은 빗각을 방송 중에 그려두었고, 자, 방송하면서 요 짧은 빗각도 좀 빠르고 짧지만 시간상 그어두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세 개가 연결된 자리, 좀 금방인데, 그쵸? 9시 10분이었으니까 사실 빗각을 탄생시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빗각은 그어놨습니다. 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접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근접하고 개인들의 중요 수급인 선물에서 1,000억, 2,000억 가는 과정에서 나머지들이 아직 형성이 되기 전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부각이 된다면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빗각을 그어놨죠. 돌파하면 또다시 이 돌파했던 자리가 손절 자리를 잡고, 자, 이봉이든 여기봉이든 저점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자, 여기 이탈을 손절을 잡든 돌파를 만든, 자, 여기봉 이탈을 손절을 잡든 뭐가 됐든 간에 저거를 잡고 돌파 매수로 들어갔으면 먹을 수 있었던, 이거 학습이잖아요. 우리는 직전 날도 공부했으면은 얘는 어제 같은 거네, 어제 압축된 거라고 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복귀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복귀를 하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데이마다 당일마다 그날의 특징은 분명히 매일마다 달라요. 최근에 어떤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있죠. 고변동 성장에서 시장의 신고가 랠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 비슷한 점도 있으나 그 안에서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하고 매일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수급 에너지원이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금융투자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프로그램에 입각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프로그램에 아예 영향을 안 미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외국인 프로그램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보통 결을 많이 타는데 결을 타는 날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어떤 이 장세 판단 오늘의 가장 오늘 시장을 만드는 주요 에너지원이 뭔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의 방송의 일단 기본 목표이면서도 계속 상황을 추적해 나가고 대응 방식을 계속 생각해보는 전략을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사실 실시간 방송의 역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이제 오늘 강조했던 것도 초반에는 개인 선물 매도다. 근데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병원 일정으로 이제 오후장을 이제 실시간 방송을 오랜만에 못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야 이거 이 후반부에 까다롭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자, 한미 관세 협상이 약간 좀 이게 조정이 됐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환율 솟구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급격하게 위클리 옵션 수급을 청산시키는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클리가 강조되었고 동시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를 중요시 여겼던 자리에서 틀어지면서 급변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오후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잘 대응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내일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이제 소통을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짧은 빗각을 방송 중에 그려두었었고 보자 돌파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내 돌파하자 그때부터 저점 대비 13포인트가량이 상승했었고 이때 개인 선물 매도는 2, 3천억 선을 유지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부분 축소되어 매수 전환을 보이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매도세가 유지되었고요. 위클리 옵션은 외국인 콜 매수, 풋 매도에 의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쭉 올라오다가 자, 1차 저항도 돌파하고 뭐 살짝 걸리기도 했지만 일단 결국 돌파하고 힘이 너무 강하니까 추세가 워낙 강했죠. 그러다가 제가 8시 41분에 늘 올려드리는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라인들 중에서 최종 라인, 오늘의 최종 저항 라인. 자, 이거 넘어가면은 원웨이성으로 가기가 좋은 형태 중에서 파생반 2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546.2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진폭이 13포인트가 움직이는데 그 중에 최종 저항을 딱 한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게 여기였습니다. 그쵸?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체크하셨죠? 546.2가 오늘의 옵션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8시 41분에 올려드렸는데 오늘의 고점이 546.25로 한 틱 차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쯤 오니까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멈추면서 주춤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이 모두 청산되면서 개인에게 빠르게 콜옵션을 넘겨주기 시작했고 개인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물 매도가 이게 어려운 점이었죠.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옵션 수급의 급태세 전환이 자, 위클리에서 급태세 전환이 나왔죠. 자, 위클리 콜옵션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급격하게 콜옵션을 어떻게 했어요? 빠르게 개인 파란선이 올라오죠. 여기를 넘겨주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클리 옵션의 급격한 수급 전환이 이 장을 만들었죠. 이 변동성을 만들었고 이제 이런 태세 전환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를 빠르게 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사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율도 1440원을 넘나들 정도로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1410원과 1440원 중요한 판단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넘나들 정도까지 올라오니 시장에 부담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수급적인 부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으나 아래로 5포인트, 위로 13포인트, 다시 아래로 11포인트라는 엄청난 고진폭 변동성에 의해 그거 다 모아보면은 29포인트예요. 엄청난 변동성에 의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오늘의 V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서 30선 정도만 회복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움직이면 한 30, 한 3포인트, 31에서 33포인트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나 그 정도까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아 금요일에 곧장 회복하지 않으면 뭐 금요일이든 월요일 정도, 금에서 월요일 정도 곧장 회복하지 않으면 일봉 빗각 추세대를 이탈하며 조정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엊그제 그 다음에 화요일, 월요일에 판단한 이 시장의 꺾일 확률, 자 여기서 꺾일 확률, 이런 윗꼬리 음봉에서 꺾일 확률, 그 다음에 밑꼬리 양봉에서 꺾일 확률, 그 다음에 윗꼬리 음봉에서 꺾일 확률, 그 다음에 돌아서는 양봉에서 꺾일 확률보다 오늘이 가장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확률적으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거 아니고 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밤 사이에 갭 상승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갭 하락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빗각이 상당히 근접했죠. 어차피 빗각은요, 추세 빗각은 추세대로 시간을 끌면 결국에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빗각을 계속 영원히 탈 수는 없어요. 이거 영원히 타면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원히 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빗각 추세는 아래로 내려오든 그냥 시간을 끌어서 횡보하면서 넘어가든 결국에는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근접해서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갭 하락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갭 하락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유동성의 힘으로 곧바로 갭 하락을 들어올린다면 자,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외국인들이 뭘 하는지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밤사이에 있을 인텔의 실적 발표 결과와 금요일 밤에 미뤄졌던 미국 CPI 결과가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급조정을 보인 골드도, 자, 골드 선물 보실까요? 자, 골드도 급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슬쩍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자산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만은 볼 수 없기에 아직은 풍부한 유동성 내에서 흔들려도 밑에서 다시 받아줄 사이즈와 타점을 고려한 전략을 짜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76.4%에 해당하는 518자리와 자, 여기 518자리와 약 520 근처예요. 예, 비슷한 자리 518자리와 좀 더 조정이 깊어질 경우 61.8%에 해당하는 500선 정도에 일단 주목하며 시장이 좀 더 추세를 길게 유지해 나갈 경우 내일 뭐 갭상승 해가지고 혹은 갭 하락이 크지 않아서 다시 추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은 고점이 무조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없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꺾일 때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먼저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시금 시장의 추세를 급격한 추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옵션 거래를 고려해 11월물에 옵션 거래를 고려해 외국인의 557.5 콜옵션, 원래 555콜이었는데 555콜이 장중에 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 마치고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557.5 콜옵션의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7.5 콜옵션을 고려한 564선까지는 상단 밴드로서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단가를 고려해서 정한 자리고 옵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상단은 564선 정도, 물론 이게 뭐 코스피 200 이긴 하지만 뭐 베이시스가 뭐 엄청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64, 565 정도를 보면 될 것 같다 정도를 이제 언급드리면서 상단 밴드로서 열어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문이 우리가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둑이 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가야만 되는 건 아니죠. 문이 열려도 안 갈 수 있습니다. 밴드로서 열어두는 상태인 거죠. 옵션 자체로는 가능한 영역 구간에 있다. 하지만 상황이 꺾이면, 아까 전에 이 빗각을 지키지 못하고 개파락을 좀 의미있게 출발해서 꺾이면 얘는 그냥 열려있는 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자리, 밴드를 밑에 자리 쪽으로 이제 봐줘야겠죠. 자, 파생반에 올려드린 텔레그램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귀 해보겠습니다. 총 오늘 오전 4컷을 잘라봤고요. 자, 이런 파생반 내용이 나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이런 오늘 2차 저항 이런 것처럼 마지막 최종 당일의 옵션 계산에 의한 자리가 나는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하신 분들도 나는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그 다음에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함께 파생 트레이더 분들, 정말 많은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 계시죠. 그래서 나는 이 카페에서 같이 이 어려운 시장 속에 나 혼자 고독하게 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같은 목적으로 달리시는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대도 받으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카페는 반드시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초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도 좀 적어보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특히 KMN님 보시면 오늘 제가 복귀 방송은 못했지만 내일 할 건데요. KMN님 보시면 지금 10월 22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손이죠. 거의 큰손 매매를 하시죠. 10월 22일에만 하루 수익이 3,250만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죠. 사점 보고서 시장의 판단, 장세 판단을 한 다음에 흐름을 타는 매매 거의 천재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10월 22일 수익 3,200만원, 그 다음에 10월 23일 수익 13,820만원. 요즘 같은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흐름만 잘 타고, 그쵸? 타점만 잘 익혀서 그 다음에 손절 잡고 대응만 잘 하시면 이 정도 변동성에서 좀 굵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수익 충분히 크게 날 수 있는 게 바로 파생시장의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공부 좀 하시고 또 스스로도 매매일지 한번 올려보시면서 나만의 타점을 또 정립해 나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기간 그게 쌓였을 때 내공이 많이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점만 잘 잡히면은 결국에는 수량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렇게 막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트레이딩의 타점만 계속 공부해 나가고 내가 그거를 계속 균일하게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은, 대응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수량만 늘리면 됩니다. 한 계약할 거 2계약하고 2계약할 거 4계약하고 아니면 한 계약할 거 0 붙이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점과 트레이딩 법이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자 이제 볼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아까 그런 분들도 다 파생반 회원님들이십니다. 같이 요런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요 시간대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서 같이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외국인 8시 50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402계약을 포함해서 매도세가 먼저 보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402계약 때리면서 외국인들이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8시 52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출발. 위클리 옵션 만기일 특성상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 하지만 제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최근 고변동성 장세에서의 만기일은 예전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기 쉽게 참고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원웨이가 아니라는, 원웨이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제한적인데 상당히 큰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9시 봉은 기준 음봉이지만, 자 9시 봉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9시 봉이 기준 음봉이지만, 자 여기 단기적으로 요게 기준 음봉 역할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요즘은 이런 봉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 거래는 평소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우세하기 때문에 바로 뒤집어지진 않고 일단 한바탕 내려왔는데, 자 이 내려온 게 끝나는 순간이 두 번의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직전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의 끝. 얘가 사실 여기서부터는 숏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금방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볼벤 하단을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스위칭까지 넘어갈 수 있는 매도를 먼저 들어갔다가 이 매도를 계속 가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자, 이 자리가 일봉의 빗각 추세된데 상황이 바뀌면 스위칭을 해줘야죠. 내가 거기에 태세 변화를 해줘야죠.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한 게 잠시 뒤에 단 10초 뒤에 흐름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게 태세 변화, 태세 전환을 해줘야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그 태세가 여기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요 시간대일 거예요. 요 시간대쯤에 이거 봐라, 이거 되게 짧은 시간인데 빗각 좀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싹 긋고 빗각 보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빗각 긋고 돌파. 이거 압축 간 느낌인데 수급 시스템 구조 비슷하고 어제랑 판박인데 근데 좀 더 빠르게 당겨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돌파 타점에서 쭉 올라온 거 오늘도 돌파 타점에서 쭉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고 9시 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초반에 2천억을 돌파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밑으로 좀 먼저 내려갔던 거죠. 위에서부터 5포인트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빗각 잡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빗각 주시해야 되는 자리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힘이 밑으로 안 생깁니다. 잘 계속 받아주는 거래가 시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빗각이 깨지면 깨지는 거고 안 깨지면 안 깨진 추세대로 가야 돼요. 그게 강하죠. 자,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초반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상승 쪽을 먼저 구축을 하긴 했습니다. 유리하게 좀, 근데 대신에 거칠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칠게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위클리 수익을 보고 있었죠. 누구랑 함께? 개인과 함께. 보세요. 개인과 함께 가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살짝 미세하게 다른데도 비슷했습니다. 초반에는 금융투자가 반대로 그 이 물량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그거를 모두 콜매도로서 감당하고 있었고요. 9시 8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플러스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을 돌파했고, 그러나 아직 선물의 일봉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개인 선물이 매수로 몰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 매도 상태였습니다. 개인들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왜 여기서 매도를 외국인처럼 따라하지? 개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 이게 쉽게 하락을 안 준다. 그게 2, 3천억이 되면 더 안 준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9시 13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반전의 가능성 봐야 되겠네. 그때가 여기입니다. 그쵸? 오히려 이상한데 계속 매도가 아닐 것 같은데를 이제 갸우뚱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추세가 돌파되면서 상승 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으로 이렇게 9시 16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도 1천억을 돌파했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개인 선물 매도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죠. 많아지니까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9시 20분에는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7천억을 돌파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처럼 일단 떨어지는 코스피 현물을 매수로 대응하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어제는 오후 강반등에 다 줄이긴 했었죠. 개인 선물 매도가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지, 더 큰 에너지가 작용하면은 그거를 덮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2, 3천억 이상 넘어가면은 일단 중요하게는 봐야 돼요. 현재까지의 개인 위클리 손익구조상 따돌리는 자리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530에서 542 정도. 무슨 말이에요? 저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할 건데 뭐 삐쭉삐쭉 튀어나가긴 했죠, 위로. 물론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계속 되니까 거래가 계속 되는 것마다 이제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아직 장 초반이므로 많이 변할 수 있으니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 9시 29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에 근접했습니다. 그때가 어디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2천억이 근접. 뭐야, 개인들 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야. 개인들이 매도 베팅을 하고 있네? 안 되겠다, 도망간다 가는 거죠. 그래서 9시 34분에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수급 구조상 어제의 반쪽 흐름을 압축해 놓은 모습과 유사하다. 뭐예요? 상당히 압축되어 있다. 어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의 변수를 고려하며 변화를 살핍니다.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면 변수가 진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압축된 상태가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되다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어제는 만기일이 아니었고 오늘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이때 급등했던 자리에서 2차 저항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요 변수가 생겼던 거죠.
진짜로 위클리 옵션 수급이 급격하게 바뀐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런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9시 37분에는 어제보다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더 빠르긴 합니다. 44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이고 최근 가장 중요한 수급 에너지원이다 언급드렸고요. 9시 46분에는 현재까지의 개인 위클리 성적이 평소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니어서 거의 수익 구간이었어요. 오늘 들어간 옵션 금액을 더 녹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들어간 것들을 다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은 양매수, 외가 양매수를 다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가 콜 죽이고 외가 풋 죽이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크게 많이 하면 개인들은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익을 지키던 개인들, 콜 쪽으로 살린 개인들이 결국에는 손실 전환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소식 나왔고요. 9시 59분에는 일봉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오늘도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의 힘, 외국인 선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급하게 힘을 크게 쓰지는 않는 모습이기에 개인 선물 매도를 좀 더 따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최근 방송에서 많이 강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가 9시 59분이었고 시간은 여기입니다. 더 따돌리는 방향으로 한참 진행됐죠. 반도 안 가던 시간이었네요. 그 다음에 요 수급은 이번 주 현재까지 개인 위클리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에 쓰는 매수 자금을 최대한 많이 빼앗아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언급드려서 큰 변동 진폭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 양쪽이 양매수니까 양쪽 다 뺏어갈 테니까요. 원웨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였죠. 볼멘 상단 근접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거침없이 돌파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컷은요. 요거. 자, 그 다음에 11시 32분에 11시 32분에 외국인 선물이 매수 전환되던 시간이었습니다. 11시 32분이면 자, 여기네요. 이제 외국인 선물도 와, 이거 돌파되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직전 고가 여기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까지 시도합니다. 그리고 2차 저항에 해당하는 546.2까지 갔었죠. 위클리 옵션 외국인 상방 배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개인 선물 매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날이었죠. 언제까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요. 개인들의 외가 콜 옵션이 살아나길 기다리는 것은 550콜로부터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가 콜을 아주 크게 살리는 방향은 550콜을 결제시키는 방향까지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안 간다. 개인들이 지금 550콜도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갈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개인 위클리 옵션도 기존 콜이 살아나면서 수익 중이고 오늘 들어온 풋 옵션을 외국인이 풋매도로서 프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 동안에 오늘 들어온 개인들의 위클리 풋 옵션을 외국인이 풋매도로서 뺏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풋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갑자기 급격한 손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후반부에 이제 막판에 왕개미 월물 콜옵션이 572.5와 570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초반에 다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이렇게 자 여기 미결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이게 572.5 콜인데 570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후반부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 급락한 채 오늘 이제 콜옵션 왕개미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급락 출발했으니까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냥 비중을 줄이고 그걸 외국인들이 싸게 받아주는 그런 상태여서 외국인들이 그 콜을 받아서 수익이 나던 시간대였죠.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예요. 왕개미 콜옵션은 손실 처리를 한 겁니다. 미결이 갑자기 급격히 꺾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 거기 보면 2차 저항 체크 11시 57분이었죠. 자, 여기 2차 저항 체크한다. 자, 요 구간 2차 저항 체크하는 거 파생반 올려드렸던 546.2 실제로는 546.25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 배팅 포지션 현황 업데이트 12시 15분 외국인 상방으로 전개되고 이제 개인들이 처음에는 상방이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콜옵션이 많았어요. 근데 쓱 바뀌었습니다. 이제 양매수 균형을 만들면서 대신에 여기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쭉 폭넓게 있었고 더 폭넓어졌어요.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그게 밑으로 더 깔아 내려왔습니다. 금융투자가 콜매도 여전히 갖고 있었고 12시 18분에는 현재 위클리 옵션 개인 평가 수익까지 인정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의 평가 수익까지 인정하는 구간까지 올라왔고 그걸 끝까지
만기까지 유지할지는 주목했는데 유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변동성이 갑자기 생기면서 12시 20분에는 현재 2차 저항 라인에서 완급 조절 중인 상태로, 자 12시 20분이면 여기죠. 완급 조절 중인 상태로 개인 위클리 수익 구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갔어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올려드리고 갔는데 실제로 거기가 이탈되고, 이탈된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항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점검을 해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수급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이탈 후 저항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병원 일정상 이제 여기까지밖에 지금 체크를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컷이 여기였고요. 네 번째 컷을 제가 잡아드린 게 있나? 여기 네 번째 컷, 요게 이제 제가 완료하기 이제 컴퓨터를 끄기 직전에, PC를 끄기 직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하단에 여기 딱 이제 레드라인 잡아드렸는데 여기 레드라인이 깨졌어요. 깨지니까 저항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가 깨지면 저항 역할을 일단 한다라는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시 9분이에요. 1시 9분에 점심시간 중에 이제 수정된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급격하게 움직임이 크니까 범위가 534에서 543.3으로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선물 환산으로 치면은 534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더라고요. 다시 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543.5 정도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35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단타 및 청산도 많아져서 범위 변경이 많고, 특히 요즘 장에서는 더 심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야 되겠고, 특히 오늘은 개인 위클리 옵션이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흔들어 손실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변화 개인 중심 매수로 급하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겼고, 개인 단독 매수 급으로 물량을 외국인이 개인한테 넘겼죠. 콜옵션을 넘기니까 하방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개인들은 얼떨결에 풋옵션 사다가 콜옵션 살렸는데 괜히 여기서 콜옵션으로 다 넘어와가지고 손실만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콜 매수 물량을 개인한테 급히 넘겼고, 파생반 2차 저항에 해당하는 546.2 부분을 찍고 나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언급드리고 제가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제가 자리를 자주 비우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비웠던 게, 방송 중에 자리 비웠던 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9년 정도의 방송을 하는 동안에 방송을 못한 적이 3일밖에 없어요. 딱 3일. 예, 가족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리를 비워야 됐던 거고 방송을 못했었는데, 병원 일정이 앞으로도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좀 큰 병원, 이제 뭐 저도 30대 중반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제 40줄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큰 병원을 좀 가게 되는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1시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생기니까 저도 계속 끝까지 뭔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을 적어드리고 바로 이걸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변동이 또 하필 또 생겨가지고 그냥 평온하게 끝나기를 바랬는데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서 외국인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던 거, 외가프 중심으로 이제 저도 와서 이제 추가적인 그 뒤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점검을 했던 거고, 여기 포지션이 이제 급격하게 바뀐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콜을 이렇게 콜을 원래 이렇게 콜 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차익한 겁니다. 쭉 차익하면서 손실로 좀 넘어갔어요. 외국인도 수익을 못 냈더라고요, 보니까. 수익 중이던 개인 위클리 옵션은 손실 전환으로 좀 추정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크게 발생한 만기일 오후였다 하면서 이제 대응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맞췄었던 겁니다. 자, 이런 파생반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으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피보나치 확장 적용 라인이고 위로는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551 아까 전에 여기 업데이트 한번 해야죠. 564에서 565 라인은 이제 옵션 가격 고려 옵션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 가격을 고려한 상단 밴드 옵션 가격을 고려 이렇게만 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돌파가 나오고 한 번 더 찍으러 갈 때 슈팅이 나올 때 생각해야 될 자리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 지난번에 548.25랑 551 거의 근접했던 자리, 그 다음에 534에서 536, 그 다음에 526, 520에서 20인데 요 밑에 피보나치 518 있습니다. 이후 비슷한 자리들이에요. 범위가 넓어가지고 좀 굵직하게 봐야 됩니다. 피보나치 518, 518인데 요거는 고점이 바뀌면 정정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현재 나온 548.25를 고점으로 놓고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500 라운드 피겨 자리는 사실 피보나치 자리랑 중첩됩니다. 현재까지의 피보나치 자리랑 와 중첩됩니다. 갑자기 야간 선물이 갑자기 훅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은 이제 필요시에 그때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손익구조, 개인 손익구조로 이렇게 계속 변동 나왔던 거는 장중에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나눠서 했던 거고요.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도 12시 26분과 1시 7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드린 거 아까 전에 텔레그램 내용 보면서 점검해드렸던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해가지고 보면은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마이너스 1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거는 증권사 HTS 평균치 알고리즘상 평균치를 계산한 거고요. 17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보이고 후반 하락에 급 손실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수익이었습니다. 개인들도 원래 수익이었는데 오전까지 수익이었는데 후반 하락에 급 손실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모든 돈은 금융투자로 넘어갔습니다. 후반 하락에 원래 손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30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후반 하락에 급 수익 전환되면서 금융투자가 이번 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은 37억의 수익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융투자가 100억대씩 잃고 막 그랬던 옵션 만기가 있었죠. 외국인이 워낙 옵션에서 강렬하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밀려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금융투자가 후반 기세를 잡고 기선을 잡고 후반에 이제 수익 전환을 만들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9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1% 정도 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70억 매도가 나왔고요. 수급 변동성도 컸네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의 매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넘어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238억 매도가 나왔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5조 1,582억 원이 잡혔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39.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8,238억 원의 대규모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땡기는 역할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중기 추세, 월봉으로 중장기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자리인 1,410원. 자, 여기죠. 제가 외환당국의 관리 자리인 1,410원을 갭으로 뛰어넘고 방어되고 다시 1,440 보자 했는데 1,440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익이 나올지 넘어가면 이제 1,500그림까지 가는 거예요. 넘어갈지 사실 1470이 있긴 한데 1470에서 7580 요 자리가 있긴 한데 요거는 당국이 거론한 자리는 아닙니다. 1,410원이 사실 가장 중요했고 그거를 갭으로 건너뛴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였죠. 상승으로 40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도달했던 겁니다. 여기서 막히는지 돌파하는지를 이제 한 며칠 동안 좀 살펴봐야겠죠. 주의 깊게.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2.17% 상승한 30.63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이제 월봉 추세 긴 호흡의 추세를 두고 여기서 한번 접고 있는 단계인데요. 한번 가냐? 그럼 급락. 그냥 추세 타고 좀 가냐? 살짝 스무스하게 내려가기 쉽겠죠. 변동성 지수는 아직도 높은 상태입니다. 30포인트를 넘나드는 정도면은 언제든지 급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차피 옵션 거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서 다음 주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셧다운으로 밀렸던 미국 물가지수 금요일에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월말 FOMC와 경주 에이펙에서 각국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기대감, 반대로 관세 협상 불발 같은 우려감 존재합니다. 특히 미중 협상 변수 등이 작용하면서 이에 따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장은 고변동성 지수에 의한 출렁임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오버나잇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 봐도 사실 오버나잇에서 콜 옵션을 하거나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오버나잇 할 때 보시면 결국에는 전일 대비 겨우겨우 회복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겨우겨우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아이고 살아났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포로 있다가 데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오늘 자 하방 기회 있다가 상방 전환되는 거 먹을 기회 있다가 하방 기회까지 간다면 5포인트, 13포인트, 11포인트예요. 무려 29포인트 중에 내 거 5분의 1만 잡아도 5포인트, 6포인트, 5, 6포인트 못 먹겠습니까? 5, 6포인트면요 굳이 오버나잇으로 밤사이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당일로 타점 잡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해드리는 과정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그쵸? 아니면 파생반에 들어서 약간의 도움을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시면서 그 중요 타점들만 잡고 기준 잡고 매매하는 것만 공부해서 해도 오버나잇 리스크 굳이 안 겪어도 이 정도 변동성이 있는 시기면은 너무너무 데이가 메리트가 큽니다. 그죠? 데이 트레이딩의 메리트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물에서요. 옵션은 약간 프리가 좀 붙어 있어요. 물론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매주 두 번의 양매수 기회가 거의 뭐 매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타점마다 뭐 이렇게 웬만하면 위클리 옵션에서 뭐 펌핑 일어나니까 그마저도 사실은 프리가 좀 더 붙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요즘 변동성 프리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평가됐던 시절보다는 조금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졌지만 원래 그 전까지는 굉장히 5,000% 10,000%도 막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변동성 프리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위클리 옵션에서 그나마 양매수의 가치도 있고 막 그렇지만 결국에는 선물에서 어차피 그냥 진짜 그냥 그야말로 진폭으로 먹는 게 선물이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 300포인트에 있든 500포인트에 있든 상관없이 1계약으로 1포인트에 25만원을 먹는 이 선물은 정말 지금 데이로서의 메리트가 가장 큰 시기가 아닐까. 역사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이 500포인트 때 지금 처음으로 길을 열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진폭이 웬만하면 하루에 10포인트 나오는데 선물의 메리트는 엄청 커지죠. 반면 그거를 잘못 이용했을 경우에 리스크, 손실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타점과 내가 기다리는, 내가 기준을 잡는 매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공부해 나가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좀 이 선물 옵션으로도 좋은 기회로 아마 이번 장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응 극복해 나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늦어졌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